조합이 주택법을 이게 위반을 해서 주택법 조합에는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너희들이 잘 안 지켰기 때문에 내가 조합원 가입을 탈퇴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앞에 이제 먼저 주택법에 대한 걸 봤고요. 법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시행령이 있잖아요. 시행령에 보면은 이제 여기 조합원 자격이 나와요. 이거 이제 왜 이야기 안 하면은 이제 조합원들이 아무리 탈퇴하려고 해도 탈퇴를 안 시켜줘요. 그럼 자기 스스로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내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으니까 이제 또 돈 돌려달라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자격은 이제 주택법에는 이제 조합원 자격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고 하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그러니까 하나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요거 앤드 요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요런 사람이 이제 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가는 사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에 요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 중에서 뭔가 하면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여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대주여야. 세대원은 안 돼요. 세대원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주택자고 세대주이거나 아니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하여 전용 주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입니다. 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하나만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 가진 사람 요거 하나가 이사오라는 이야기죠. 그거까지만 인정을 하는 거고 그 외에 투기수단은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은 청약통장을 해서 다 오는데 이건 청약통장 없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약통장 없이 오는 사람들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하나만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인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 그러니까 이게 지역주택조합이잖아요. 직장주택조합은 직장에 있어야 되는 거고 지역주택조합은 그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지역에 6개월을 계속하여 거주형 사람일 것. 요게 이제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자 지금 조합원 모집을 많이 해요. 근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언제 해요? 조합원이 한 50% 모이고 땅에 대한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80% 받아야 되고 요즘은 토지 소유권도 15% 확보해야 되죠. 그러면은 언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할지를 몰라요. 처음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막 조합원들 모집할 때는 이 사람들이 언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집이 5개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왜? 그때 내가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조합에 이제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했다가 이제 야 탈퇴하겠다는 사람이 그 당시에 내가 집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면 내가 세대주가 아니었는데 분양 대행하는 사람이 뭐 다 된다 해가지고 했더라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하는 사람이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사실일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나 그냥 예를 들어서 진짜 땅이 좋고 또 위치가 좋고 처음에 조합원 모집하는데 막 대박이 났어. 뭐 하루 이틀 만에 계약 다 돼버렸어. 이러면 분양 대행사 직원들이 아는 사람 아무나 계약을 막 해놔. 막 해놓고 난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는 언제 받아요? 그때부터 한 1년 후에 나왔잖아.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합에서만 동의를 해주면은 명의 바꿔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업무 대행사나 분야 대행사에서 야 보니까 뭐 대박 날 것 같아. 오늘 뭐 거의 다 뭐 나가보니까 몇 개 안 남고 내일 되면 대박이 날 것 같아 하면 자기 아는 사람들 이름 넣어가지고 막 해줘요. 막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찾아온 사람은 다 팔렸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주위에 부동산이 돼가지고 프리미엄 3천만 원 오면 명의변경 해줍니다. 옛날에 그래서 무지 많이 해먹었어.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안 해먹는데 옛날에는 조합 지평부하고 또 분야 대행사, 업무 대행사 사장들끼리 서로 간에 처음에는 다 친구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야 부동산 내서 이거 하나 팔자 이러면은 부동산에 내가지고 누가 새로 조합을 가입하면서 옛날에 있는 사람 명의 변경해주고 뭐 한 프리미엄 2천만 원, 3천만 원 받고 돈 나눠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법에 걸려고 보니까 법에 걸릴 데가 거의 없어. 새로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억지로 걸면은 뭐 주택법 위반으로 걸려고 하는데 아직 조합이 설립도 안 됐으니까 주택법으로 걸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함이 있다는 게 이 조항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 신고할 때도 자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처음에 가입할 때는 자기 용도 놓고 가입을 해요. 다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집 2개 있어. 그럼 내가 가입을 해놓고 6개월 내에 그 중에 하나 팔면은 자기는 생겨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함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잠깐 질문 하나. 예. 우리 같은 페이지 1번의 가항에 예. 투기과열 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그 1년 전에 나올 거다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만 좀 밑에 내려가서 나항에 6개월 거주 요건에 가면 네. 투기과열 지구에서 가입한 사람들은 1년 6개월 동안 거주를 해야 되나요? 그 지역에. 한번 봅시다. 네, 그 부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투기과열지구는 1년 전부터 따지잖아요. 요 밑에 한번 봅시다. 6개월이라는 게 6개월 요거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거. 투기과열지구에서 가입한 사람들은 결국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6개월 전부터 그 거주 세대주여야 되고 그게 거주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 나번에. 그런 걸 가지고 싶은데요. 요거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이 문제잖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가항에는 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네. 신청일 1년 전의 날로 보잖아요. 잠깐만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인가 요건 해석상 문제가 좀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요걸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라고 안 하고 여기 1항 가항의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라고 확정을 안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6개월 동안 거기서 거주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조합설립인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가 하면은 여기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라는 거는 주택 소유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결판되는 기준일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주거 요건을 말하는 거니까 1번 항의 요 가항하고 나항은 요 가항하고 나항은 완전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요 사람이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얼마 동안 여기서 살았냐라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병존적 입장에 있는 거지 여기다가 가정에서 이게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너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무주택이냐를 따질 때 이걸 따진다는 이야기고 요거는 거주요건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거 플러스 요거는 아니라는 이야기. 가중되는 건 아니에요. 1년 이내에 6개월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건 완전 별개예요. 이건 별개. 그러니까 무주택을 따질 때 1년 동안 투기과열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이걸 1주택이냐, 무주택이냐, 2주택이냐 따지는 거를 1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걸로 끝난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거기에 연고가 있냐, 없냐라는 걸 따지니까 가항하고 나항은 개념적으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반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전항에 요거를 해서 요걸 그대로 옮겨놔서 해야 되겠죠. 요거는 1호의 가호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나호에까지 연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똑같은 사안을 제가 국토 공무원한테 지지를 했더니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못해요. 못해서 한참 후에 연락이 와서 자기가 알아봤는데 1년 6개월이라고. 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잘못 알아. 지금도 제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마 그 사람은 공무원이니까 혹시나 된다 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실수할까 싶어서 그런 거고 안 된다 했다가 나중에 된다 하면은 요가는 보는데 된다 했다가 나중에 책 잡혀있다 싶어서 그런 거고 내가 보기에는 요 가항은 무주택이냐 하나의 주택만 가지냐 요거 따질 때 요 기준으로 갖고 온다는 거고 요거는 6개월 거주 요건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거는 병리적으로 가야 돼요. 그건 제 의견인데. 저런 식으로 법령에서 그 워딩을 애매하게 해서 좀 애매한 게 있는데 또 한 가지 그때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시장님한테도 80%의 사용 동의 사유 권한하고 그다음에 15%의 소유권이잖아요. 네. 그러면 80 플러스 15인지 그 15가 80 내에 포함되는 건지 네. 그 명확한 구분이 법령에 안 그거는 돼요. 포함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80 중에 15가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5% 소유권을 확보했으면 그 15%는 80%의 15%는 충족된 걸로 보고 나머지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65%. 그 65%는 맞아요. 네.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것도 별도로 봐야 돼요. 근데 법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안 돼 있고 우리가 막 머리 굴려서 해석을 하게끔 만들어 나와.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만약에 그거 하면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면 국토교통부에 이거 질의를 바로 해버리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입법자들도 불만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변호사인데 저도 모르냐. 변호사도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입법자끼리도 잘 몰라서 다투고, 판사끼리도 2심 판결을 다른데, 변호사 의견도 당연히 다를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구분해서 해야 되고, 좀 전에 15% 동의하고, 소유권을 확보하고, 80% 사용권을 확보는 다음부터 잘하는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앞에 80%할 때 밑에 있는 15%를 제외한 80%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럼 95%잖아. 네. 예,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럼 사업하지 마요. 그래서 80하고 15 딱 해서 95 딱 되니까 사업 승인 요건처럼 95랑 숫자가 똑같아지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거는 직장 조합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이 규약에 보면요, 이제 처음에 법률을 보고 다음에 시행령을 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규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재판에 연구를 하면은 특히 조합은 자격요건 이야기가 나오면 첫째 법률 봐야 되고, 둘째 시행령 봐야 되고, 다음에 규약을 봐야 돼요. 규약에 보면은 이제 조합원의 지위에 양도해가지고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할 때는 관계 금융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 구청에서 양도계약서의 겸인을 받아서 조합에서 권리 의무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양도 즉시 금인 및 권리 의무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이로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조합은 금융받은 양도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서 분리의무 승계 계약서를 첨부하여 조속히 조합 설립 인가권자에게 조합은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양도자는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양수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조합원이 됩니다. 요 이제 규약이 이제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조합원들이 좀 전에 이제 법률에 보면은 조합 규약에 따라서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규약에 와보면은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대의원회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사회를 보는 거죠. 이 자리에. 이사회의 의결로서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고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1번 이거는 이제 빼고 뒤에 것만 이제 해서 조합 탈퇴하고자 하면 15일 전에 그 뜻을 통보하면 무조건 돈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주장하는 사람이 왕왕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업무대행사 직원도 뭐 15일 전에 오면 무조건 돈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규약 똑바로 봐라. 이건 우리가 오케이 해서 탈퇴를 동의해 줄 때 이렇게 돈을 준다는 거지 탈퇴한다고 받아준다는 뜻이 아니다 이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합원을 또 제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조합원들 중에서 비대위를 결성해서 계속 애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 데리고 왔다가는 도저히 분란을 해서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제명을 해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이제 첫째는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사업 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야 돼요. 2번이 사실 입장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그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하거나 그 위에 그러니까 조합에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막 조합장 잘못했다, 조합장은 막 해먹었다 막 이렇게 해서 올리고 하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를 확실히 잡아야 돼. 확실히 잡고 그 사람을 제명시키려고 하면은 그걸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벌금을 받도록 하든지 그러고 보통 제명하면 법원에서 그냥 오케이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불만을 했다 아니면 비대위를 결성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 제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볼게요. 그리고 탈퇴나 조합원 자격 상실, 제명 등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조합원이 납입한 납입금에서 소중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 의결로서 공제할 공고 환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요렇게 대부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탈퇴를 할 경우에 탈퇴를 이제 안 시켜주려고 하면은 이제 돈 반환 시기도 예를 들어 대체 조합원이 들어왔을 때 돈을 내준다. 아니면은 나중에 중복 때 준다. 이렇게 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데서는 이제 대체 조합원이 들어왔을 때 돈을 준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조합에서 하도 이제 얘가 애를 보이니까 대체 조합원을 안 넣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호수만 계속 계약시키고 얘는 미워가지고 돈을 안 주려고 계속 이제 빼놨는데 나중에 이제 상대방에서 그걸 알고 이제 재판하다가 돈 안 준다 이래 하니까 야 대체 조합원 안 들어와서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걔가 왜 나만 빼고 대체 다 넣었냐 이제 자기가 아는 다른 사람 소속하면 돈 다 내주는데 자기만 안 줬다고 그렇게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다 제출해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이제 대체 이제 탈퇴한 조합원이 이제 한 30명 되는데 29명은 이제 다 대체 조합원을 넣었는데 요런 것만 빼놨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해서 이거는 고의적으로 빼놓은 거 이거 돈 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결한 적이 있었어요.
제명을 시켜도 돈을 주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제명을 시켜도 돈을 주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문제가 다 주냐 안 주냐의 문제죠. 제명하면 당연히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제명하면은 조합규약에, 예를 들어서 업무 대행비하고, 부담금의 10%를 공제한다, 이렇게 규약이 돼 있잖아요. 그럼 제명하고 나면 요거 제외하고 줘야지. 근데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야, 그렇게 하고도 난 돈 받아가는 게 덕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전부 다 제명 사유를 만들어가지고 막 탈퇴해달라, 나는 돈도 안 낼 테니 날 제명해달라고 해서 달라드는 놈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규약을 다시 변경을 해서, 탈퇴나 이걸 제명했을 때, 10%만 가는 게 아니고, 분담금 20%를 간다. 그래서 나중에 올려버려야 된다고.